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는 시청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요. 제 지인의 실화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라서 꼭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태수라는 45살 남성입니다.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내 민정이는 40살로 패션 쇼핑몰을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죠. 태수는 성실한 사업가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민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 공장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단골 고객들이 많아서 수입이 꽤 안정적이었어요. 태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바로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정이는 패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직접 모델들과 촬영도 하고 SNS 팔로워도 몇만 명이나 될 정도로 꽤 유명했어요. 스타일링 실력이 좋아서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죠. 외모도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고 예뻤어요. 사업 수완도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고 해요. 태수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민정이에게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같이 백화점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저녁도 밖에서 먹자고 말이죠. 태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민정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민정이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오늘 갑자기 긴급 촬영이 잡혔어. 새로운 협찬업체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후 전체가 비워졌거든.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대답했답니다. 민정이의 표정을 보면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민정이의 쇼핑몰이 잘 되면서 갑작스러운 일정들이 자주 생겼거든요. 협찬업체와의 미팅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촬영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태수는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지만 아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래, 일이 우선이지. 대신 내일은 꼭 시간 내자고 태수가 말하자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태수의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뽀뽀가 뭔가 의무적인 느낌이었다고 태수가 나중에 말했어요. 그날 오전 태수는 공장에서 신규 주문건들을 확인하고 직원들과 작업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태수는 일에 정말 성실했어요. 직원들도 태수를 정말 좋아했고 거래처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태수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태수는 가게 앞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괜찮았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태수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어요. 골목 건너편에서 민정이가 보인 거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답니다. 분명히 긴급 촬영이 있다고 했는데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앞에 서 있는 민정이의 모습이 보였고 차에서 내린 남자가 민정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보였습니다. 거리상 얼굴까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체격이나 옷차림새가 심상치 않았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계도 반짝거리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쇼핑몰 광고 협찬사 임원인 박상호였어요. 민정이는 그 남자와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마치 여러 번 타본 듯한 자연스러움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태수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고 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태수는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루트로 가다 보니 강남 쪽 호텔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태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호텔 앞에서 거래차 지나던 태수는 로비에서 민정이와 박상호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으면서 호텔 안으로 사라져갔죠.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신호가 바뀌어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려서야 태수는 정신을 차리고 차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지금 본 게 정말 민정이일까? 설마 잘못 본 건 아니겠죠? 하지만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을 잘못 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제 본 그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급하게 차를 돌려서 그 호텔 앞으로 다시 갔지만 이미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정이가 정말 일 때문에 그 남자와 만난 건 아닐까? 협찬업체 임원이니까 중요한 계약 이야기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에 간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민정이의 표정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인 태수와 있을 때보다도 더 밝고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들뜬 기분인 것 같았어요. 화장도 다시 고쳐한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면서 뺨에 뽀뽀까지 해줬어요. 그 순간 태수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본 게 정말 맞는 건가? 아니면 착각한 건가? 오늘은 뭐 했어? 라고 태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을 때 민정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온라인 주문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 기획 회의했어.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라고 말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오후에는 분명히 호텔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하니까요. 그 순간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였거든요. 아니, 처음일 리가 없겠죠.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을지 생각하니 더 끔찍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부터 태수는 민정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는 습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는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는 걸 보면서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는 민정이의 작은 변화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는 것, 새로운 옷을 자주 사는 것, 그리고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자신을 더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남편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핸드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그냥 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다른 방에 가져가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누가 전화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문자가 와도 내용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화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별일 없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태수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무엇보다 부부관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태수가 다가가면 피하려고 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마치 태수와의 접촉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태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민정이를 추궁할 수도 없었고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흥신소를 찾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혼 15년 만에 아내를 의심해서 흥신소까지 고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흥신소는 생각보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사장은 중년의 남성으로 이런 일에 상당한 경험이 있어 보였어요. 이런 의뢰는 정말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의심이 드시는 거예요? 라고 흥신소 사장이 물었을 때 태수는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핸드폰 사용 패턴 변화, 귀가 시간 변화, 거짓말하는 모습들까지 모든 걸 얘기했죠. 아,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네요. 보통 이런 패턴을 보이면 90% 이상 불륜이 맞습니다. 며칠만 조사해보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 사장의 말에 태수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건지 싶어서 말이죠.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아내를 감시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신소에서는 민정이의 일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추적했답니다. 태수는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 보고를 기다렸어요. 이틀 후,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민정이가 정기적으로 강남의 한 호텔을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남자의 신원까지 파악되었어요. 박상호라는 이름의 40대 후반 남성으로 민정이의 쇼핑몰에 광고를 협찬하는 업체의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주 2-3회 정도 만나는 것 같고 매번 2-3시간 정도 호텔에 있다가 나옵니다. 완전히 정기적인 관계인 것 같네요. 요 흥신소 직원의 보고를 듣는 순간 태수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그 순간 태수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협찬업체 임원이라. 그러니까 민정이가 말했던 새로운 협찬업체가 바로 이 사람 회사였던 거군요. 긴급 촬영, 강남 스튜디오, 픽업 서비스. 모든 게 그럴듯한 핑계였던 셈이었습니다. 이 박상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태수가 물었을 때 흥신소에서는 이미 조사를 해놨다고 했어요. 45세, 기혼자였다가 5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5년 전에 이혼했다는 말이 태수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거군요. 그런 사람이 왜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와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이었어요. 민정이와 박상호가 정말 친밀하게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그 남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되었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태수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오늘 너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같은 애정 표현들이 가득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히 확신범이었던 거죠. 태수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박상우와는 이런 진한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니. 오늘 너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을 본 순간 태수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 생길 수 있을까?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빴던가? 아니면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건가? 온갖 생각들이 태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민정이의 마음이 변한 걸까? 혹시 자신이 놓친 신호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확실한 증거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조언해줬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추가 증거도 더 수집할 수 있어요. 태수는 모든 증거 자료를 받아들고 흥신소를 나왔어요.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15년 결혼 생활의 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해야 했어요. 증거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가는 태수의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정이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정이가 박상우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특히 민정이의 표정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마치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동안 자신과 함께 있던 시간들은 뭐였을까? 그냥 의무적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던 걸까? 문자 메시지 내용도 다시 읽어봤어요. 오늘 너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라는 글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정이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집 앞에 도착했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민정이와 마주 앉아서 이 모든 걸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정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답니다. 웃으면서 여보,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니 태수는 더욱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민정이는 평소보다도 더 밝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마 오늘도 박상우와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 앞에서 불륜 상대와 만난 기분 좋은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다니. 민정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라고 태수가 진지하게 말하자 민정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태연하게 물었어요. 그 태연함이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민정이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체념한 듯한 얼굴로 변했어요. 변명을 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태수는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어떻게 알았냐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이런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태수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정이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미 들킨 건데 변명해서 뭐해?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길래 이런 짓을 했어? 라고 태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을 때 민정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상호 부장님은 나를 진짜 여자로 대해줘. 당신처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자로 봐주신다고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해요. 15년 동안 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었나요?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뭐였어? 15년이 그냥 시간 낭비였다는 거야? 시간 낭비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상호 부장님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민정이의 말은 더욱 매정했습니다. 마치 태수와의 결혼 생활이 죽어있는 시간이었다는 듯이 말하니까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몰래 바람을 피웠어? 태수가 따져 물었을 때 민정이는 말해봤자 당신이 이해했겠어? 그냥 내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야. 적어도 이렇게 속이지는 않았을 텐데.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민정이는 오히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노력? 당신이 언제 노력했어?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나와 진짜 대화해본 게 언제야? 그 말에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최근 몇 년간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든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말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 이미 늦었어. 상호 부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갇혀서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라고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민정이는 오히려 시원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고 깔끔하게 정리하자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순간 태수는 정말 허탈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였나? 민정이에게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서로 붙잡고 있어봤자 불행해질 뿐이야. 민정이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15년 결혼 생활은 끝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 박상호라는 남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었거든요.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법적 책임 말이죠. 다음 날 태수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태수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태수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상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상호 씨 측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뭔 할 말이 있다는 건지 태수는 궁금했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무슨 변명을 늘어놓든 태수가 가진 증거는 확실했으니까요. 며칠 후 첫 번째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태수는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그 박상호라는 인간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였죠. 법원 조정실에 들어가니 박상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외모였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태수가 먼저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친밀한 사진들,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누가 봐도 명확한 불륜의 증거였죠. 박상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태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웃는 듯한 그 웃음소리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라고 태수가 화를 내며 물었을 때 박상호는 더욱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5년 전쯤의 말이에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해요. 5년 전이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5년 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야? 라고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을 때 박상호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재판에서 만나줘라고 말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으니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양쪽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박상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상호가 말한 5년 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집에 와서 태수는 민정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조정은 실패했고 재판으로 가게 됐어. 그런데 박상호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5년 전 얘기를 꺼내면서 민정이는 5년 전이 뭔데? 그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물었지만 태수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뭔가 불길한 예감만이 계속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식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5년 전 일을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딱히 특별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냥 허세일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 놓고 뭔 핑계를 대려는 거겠죠 라고 변호사가 말했지만 태수는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상호의 표정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재판이 몇 주 후로 잡혔고 그동안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5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정이는 그동안 박상호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할 것도 없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녀도 박상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오늘 박상호가 말하려던 5년 전 그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태수와 민정이 그리고 박상호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먼저 박상호의 불륜 행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기혼자인 민정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증거 자료들도 다시 한번 제시되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친밀한 사진들,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누가 봐도 명확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어요. 태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호 측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5년 전 원고인 태수 씨가 저희 의뢰인의 가정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때까지 태수는 5년 전 일이 법정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증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 증거 속에 낯익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태수가 보기에도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태수는 정말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바로 5년 전 태수와 박상호의 아내가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어요. 부산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 앞에서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박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나만인 줄 아십니까? 태수 씨, 우리 집도 한번 무너졌었죠. 그 순간 태수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정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양쪽 증거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상호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연관성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 전 그 일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순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 복수의 씨앗이 될 줄이야. 박상호가 증인석에 섰을 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태수 씨 때문에 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그런데 태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신 겁니까? 재판장이 물었을 때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와 지내면서 진짜 사랑이 생겼어요.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의 민정이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이 복수의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였죠.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5년 전 일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태수는 출장지인 부산에서 거래처 담당자였던 김수진과 하룻밤을 보냈고 그 일은 조용히 묻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상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던 거죠. 태수 씨는 그 일을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박상호가 증언했을 때 태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먼저 잘못한 것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박상호의 행동도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피고인의 과거 피해 경험이 현재의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판단했어요. 복수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었거든요. 민정이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상호 부장님이 처음부터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거든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럼 지금도 박상호 씨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재판장이 물었을 때 민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거짓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뭐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박상호는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민정 씨를 사랑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민정이는 자신이 복수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박상호에 대한 감정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복잡했어요. 5년 전 태수의 잘못과 지금의 박상호의 잘못이 얽혀 있어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국 재판부는 양쪽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호는 민정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태수 역시 5년 전 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결과였죠. 민정이는 재판 후 박상호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복수로 시작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태수와 민정이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박상호는 재판 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회사에서도 사직했고 연락처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태수는 혼자 작은 집의 마당에 앉아 있어요. 이혼 후 민정이는 서울로 이사를 갔고 태수는 이 작은 도시에 남아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민정이와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아요. 그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패션 관련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 일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박상호는 그 후로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바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태수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서 일에만 집중하는 게 편합니다. 공장 일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수, 배신, 진실 폭로까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과거의 실수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5년 전 그 하룻밤의 실수가 이렇게 큰 복수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복수는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관계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식상해져 있었고 진짜 소통도 없었죠. 박상호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분노도 거의 사라졌고 그냥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린 그날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네. 박상호가 민정이에게 접근한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5년 전 제가 실수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던 거군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파멸로 향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동료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씁쓸한 이야기였죠? 5년 전의 실수가 이렇게 큰 복수로 돌아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태수도 민정이도 박상호도 모두 불행해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런 복수를 당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복수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